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우선 추가 문제 한번 펼쳐보세요. 추가 문제 보겠습니다. 추가 문제 4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소다 라고 얘기하는 거, 원소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말해서 기본 성분. 우리가 모든 물질, 나무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바위도 마찬가지고, 자, 모든 것을 다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은 사라진다 아니면은 최소한의 가장 작은 입자가 남는다. 입자가 남는다. 요 최소의 입자를 우리는 원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는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분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끝나는 거야. 더 이상 분해할 수는 없어. 그래서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해할 수 없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자,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 스펙트럼. 우리가 선 스펙트럼이 뭐였어요? 이렇게 분광기를 딱 찍었을 때 선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빛의 띠, 이걸 선 스펙트럼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원소의 뭐와 같다? 원소들 모두의 지문과 같다. 모든 원소가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원소가 다 다르다. 이거로 선 스펙트럼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22번에 보면은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자, 가를 보게 되면요. 가는 원소 A와 B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자, 가에 보면은, 가에 있는 선을 보면 돼요, 선. 자, 가에 있는 선이 지금 여기 A에 있는 선을 가지고 있나 보는 거야. 가지고 있잖아, 그지? 자, A에 있는 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가는 A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 자, B에 있는 선도 가지고 있나 볼까요? B에 있는 선도 여기 있네? B에 있는 선, 있네? B에 있는 선, 있네. 따라서 가는 A하고 B를 포함한 물질의 선 스펙트럼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따라서 맞잖아, 1번. 자, 22번에 네. 소리가 안 들리는 친구는 오디오, 본인 컴퓨터 오디오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잘 들리시죠? 네. 자, 추가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불꽃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불꽃 반응 기억나세요? 불꽃 반응이 뭐였지? 우리가 원소를 불로 태우면은 특유의 불꽃색을 관찰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원소의 불꽃 반응이었죠. 자,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나트륨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 음. 불이 무슨 색이에요? 청록색. 잘했어요. 바륨 무슨 색이에요? 황록색. 음. 자, 스트론튬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리튬 무슨 색이에요? 같은 빨간색. 음. 그 다음에 칼슘. 칼슘 무슨 색이에요? 주황색. 음. 그 다음에 칼륨 무슨 색이에요? 칼륨. 칼륨은 보라색이라고 했죠. 우리가 칼륨을 나타내는 원소 기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할 건데 칼륨을 나타내는 원소 기호는 K이고 칼슘을 나타내는 원소 기호는 CA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오라 그랬죠? 구청에서 크보빵을 줬다 그랬지? 구청에 갔더니 크보빵을 줬어요. 그래서 나는 쓰리빠 신고 달려가쥬 이렇게 하라고 했었어. 그치? 그래서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 그냥 외울 수 있는 그냥 외우면 좋겠지. 더 좋겠지. 그냥 외우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0번에 보면 염화 바륨. 자, 요런 게 나왔다. 요런 게 나오면 항상 이거는 두 개의 물질이 더해진 건데 항상 불꽃 반응하는 건 어떤 원소만 확인이 가능했죠? 금속 원소만 확인이 가능했단 말이야. 그러면 금속 원소는 항상 어디 있다 그랬어? 우리 말에 뒤에 있는 게 금속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륨만 보면 돼. 자, 바륨 무슨 색이었어? 방금 했죠? 황록색이구나. 바륨은 황록색의 불꽃색을 나타내겠구나. 그러면 지금 바륨이 황록색을 나타낸다. 우리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모르는 거야. 우리처럼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야, 바륨이 이 뒤에 있는 금속이 색깔 나타내기 때문에 이 황록색은 바륨의 색깔이야 라고 했는데 어떤 친구가 야, 아닐 수도 있지. 이 염화의 색깔일 수도 있는 거 아니니? 이렇게 반문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친구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어떤 물질 두 개를 준비해가지고 야, 내가 염화가 아니라 바륨 때문인 걸 보여줄게 하면서 염화가 들어갔는데 염화 땡땡인 이런 물질과 또는 땡땡 바륨인 이런 물질을 두 개를 갖다가 불꽃색을 보는 거지. 봤을 때 이 염화 땡땡은 불꽃색이 황록색이 안 나왔는데 땡땡 바륨은 황록색이 나왔다면 아, 거봐. 바륨 때문인 게 맞지? 라고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이게 다 같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에 답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억과 디귿. 바륨이 있는 물질과 염화가 있는 물질을 이렇게 각각 실험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건 지금 추가 자료 하고 있는 거예요. 추가 자료. 자, 채팅 여러분 다 DM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채팅 DM으로 하세요. 모두 얘기하지 마세요. 채팅 DM으로 하세요. 앞으로 채팅은 전부 DM으로만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전부 DM으로 하세요. 네. 그 다음. 지난 시간에 추가 자료 준 게 하나 있었어요. 없는 친구는 이거 문제 보면서 하면 됩니다. 좀 늦게 들어온 친구들 추가 자료 못 받았을 거예요. 자, 선생님 소리가 작게 들리는 친구들은, 그렇게 해보시도록 자기 오디오 한번 조절해 보세요. 자, 추가 자료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자, 그 다음, 자, 오투 문제 보겠습니다. 오투 문제집 15번. 15번이랑 21번도 같은 얘기야. 지금 했던 문제랑 똑같은 얘기라서 해결이 될 거예요. 왜냐면, 염화 칼륨이라는 거를 우리가 불꽃색을 봤어.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로 이 칼륨이라는 녀석 때문에 색깔이 무슨 색이 나온다? 보라색이 나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 그치? 근데 어떤 친구가, 야, 염화라는 게 보라색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요런 질문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다면 내가 염화 때문이 아닌 걸 보여줄게. 그러면 염화 땡땡이라는 어떤 물질과 그 다음에 땡땡 칼륨이라는 요 두 가지 물질을 불꽃 반응색을 해보면 이 염화 땡땡이라는 건 보라색이 안 나오고 요 뭐뭐 칼륨이라고 하는 건 보라색이 나오는 걸 통해서 봐봐 칼륨 때문이지 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그래서 염화가 들어있는 거 칼륨이 들어있는 거 고르면 되는 거지. 염화 땡땡과 뭐뭐 칼륨 요런 애들 두 가지를 짝지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을 해주면 되는 거지. 네, 천천히 해볼게요. 선생님 목소리가 좀 빨라요? 천천히 해볼게. 자, 같은 이야기고요. 어차피 녹화 영상 남으니까. 21번. 이것도 지금 같은 거예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염화 칼슘이 있어요. 그럼 염화 칼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요 뒤에 있는 금속의 색깔이 주황색이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얘 때문에 어, 음, 자, 채팅 가지고 저기 하지 마시고 선생님 보도록 하세요. 자, 지금 몰랐던 친구들이 이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 댓글 달지 마시고요. 자, 지금 우리가 초기 단계라서 지난 시간이 첫 시간이었잖아. 네, 지난 시간 첫 시간이고 그다음에 오늘 두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적응하는 시간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근데 뭐 우리가 너무 그리고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친구들 막 비난하거나 뭐라고 하거나 너무 그러지 마시고 아, 실수했구나.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실수할 수도 있구나 하고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 다 같이 공부하러 모인 거 아니에요. 그죠? 다 같이 우리 과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인 거니까 서로 기쁜 마음으로 공부해야지 막 누구 헐뜯고 막 이러려고 하면 안 돼. 그치? 서로 미워하지 말고 좋은 모음으로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염화칼슘이 주황색이다라는 건 칼슘 때문이라는 건 우리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주황색이 칼슘 때문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써라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 어떻게 하면 돼? 염화가 들어있는데 칼슘이 아닌 거. 이런 물질과 칼슘이 들어있는데 염화가 없는 거. 이런 비슷한 이런 두 가지 물질을 갖다가 불꽃색을 확인하면 우리가 칼슘 때문에 주황색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9페이지에 여기 2번을 보게 되면 자, 선 스펙트럼이 나오잖아요. 나왔어요. 자, 근데 지금 보면 이들의 불꽃 반응색을 보세요. 이미 불꽃 반응색이 다르면 이 원소들은 다른 거야. 그치?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요 C하고 D하고는 서로 다른 원소라는 걸 우리 이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C하고 D는 불꽃색이 똑같아가지고 혹시라도 얘가 같은 원소인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 스펙트럼을 확인을 최종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어때요? 선 스펙트럼의 모양이 서로 다르네. 원소의 지문이 다르네. 그러면 아, C하고 D 너도 서로 다른 애구나. 불꽃으로 구별이 안 되는 걸 선 스펙트럼으로 구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염화는 불꽃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른 원소다. 그 다음에 A는 나트륨, B는 칼슘이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불꽃 반응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불꽃 반응. 자,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불꽃 반응해서 확인하라고 했는데요. 21번 같은 경우에. 염화라고 하는 거는 불꽃 반응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없지. 염화를 확인하라는 게 아니라, 우린 이미 이걸 공부했으니까 알잖아. 야, 어차피 얘는 안 나와. 금속만 나오기 때문에 칼슘 때문에 주황색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혹시 모르는 친구가 따질 때, 이게 꼭 칼슘 때문이야라는 거를 알려준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염화가 포함되는데, 염화가 포함된 이런 거야. 염화, 구리, 이런 걸 해보라는 거지. 그럼 이거 무슨 색이 나올까? 염화의 색깔은 무조건 안 나올 거 아니야. 구리의 색깔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다른 색, 주황색이 안 나오겠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네, 염소랑 칼슘이 염화 칼슘이 오늘 공부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질문 다 들어줄 수는 없고 10분만 복습하고요. 오늘 진도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진도 나가도록 하고 또 그래도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풀어보고 또 모르겠으면 질문 남겨주도록 하세요. 자, 한 장 넘겨봅니다. 20페이지. 오늘 드디어 오늘 상당히 재밌고 중요한 내용을 공부하는 거야. 바로 원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원자. 원자. 우리가 이제 모든 물질을 기본적으로 원소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 원소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본 성분이라고 그랬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기본 성분이다. 라고 하면서 이 원소는 더 이상 쪼갤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원소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불꽃 반응과 선 스펙트럼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이 원소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는 게 바로 원자거든. 원자는 거의 똑같은 말이야. 우리가 원소하고 원자를 거의 비슷하게 쓰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원소는 기본 성분을 말하는 것이고 원자는 그 물질을 구성하는 애들, 물질을 쪼개고 쪼갰을 때 최종적으로 더 이상 쪼개지지 않고 남는 입자, 기본 입자를 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원자랑 원소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물을 마시잖아. 자, 물은 여러분 원소예요, 원소가 아니에요? 물은 원소가 아니라고 했어. 왜냐면 우리가 물은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됐죠. 그때 수소하고 산소 이런 애들이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 원소였고 그래서 물은 더 이상 원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근데 이 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 입자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산소라고 하는 원소에 수소라고 하는 원소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물이거든. 붙어 있는 게 물이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원소는 성분이거든, 성분. 성분이니까 산소라고 하는 원소와 수소라고 하는 원소 두 종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소는 성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물을 구성하는 원자는 몇 개니? 라고 물어보면 원자는 입자기 때문에 산소 원자 하나랑 수소 원자가 두 개로 돼 있잖아. 그래서 원자는 총 세 개의 원자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야. 차이점 알겠어요? 원소는 종류를 말하는 거고 원자는 개수를 말하는 거야. 차이점 알겠죠? 어, 수소나 산소가 분해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았냐면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해를 해보려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다 안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공부할 거예요. 그럼 얘들이 원자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 원자를 연구하다 보니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이 원자를 연구하다 보니까 원자들의 생김새를 알게 됐어요.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야. 그래서 이 원자의 내부를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원자라는 건 동그랗게 생겼는데요. 이 원자의 중심에 플러스 전기를 띠는 입자가 들어있었어. 어, 마치 우리가 지구에도 핵이 있고 계란에도 노른자가 있는 것처럼 마치 이 중심에 이런 핵이 들어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원자에 있는 핵이다. 그래서 원자핵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원자핵은 전기적으로 이렇게 플러스 성질을 갖는 걸 알게 됐어. 그 다음에 이 원자핵, 원자라고 하는 건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었어요. 중성이라는 건 어떤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거거든. 그러려면 중성이라는 건 플러스의 개수하고 마이너스의 개수하고 같아야 돼. 그래서 플러스가 있으면 반드시 마이너스가 어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요 마이너스 성질을 지닌 입자가 원자핵 주변을 뺑글뺑글 돌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아, 원자라는 건 플러스 입자를 띤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 이 두 가지의 조합으로 돼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생겨서 이게 좀 원자의 역사인데요. 처음에 사람들이 생각한 원자는 어떤 모양이었냐면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플러스 입자가 있으면 마이너스 입자가 있고 플러스 입자가 있고 마이너스 입자가 있고 이렇게 플러스 입자랑 마이너스 입자랑 군데군데 박혀 있다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아니라 플러스 입자는 원자의 중심에만 있고 요 원자의 대부분은 마이너스 입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러다가 재밌는 사실은 야 그러면 이 원자 내부는 뭘로 돼 있을까 궁금한 거야 어떤 과학자가.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 굉장히 작은 원자가 너무 작아요. 원자를 1억 개 정도 나열해야 1cm 되거든. 그만큼 원자가 작아. 그 작은 원자 속에 원자 핵도 있고 이렇게 전자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생각엔 어때? 얘네들 사이가 그럼 얼마나 가까울까 궁금하잖아. 그래서 과학자가 총을 쐈어요, 여기서. 어떤 총을 쐈냐면 이런 이런 전자만한 총을 쏴요. 전자보다 작은 총을 쏴. 빵빵빵 쏴요. 그럼 내 생각엔 어떻게 했냐면 이 총이 가다가 핵하고 부딪히겠지. 전자하고 부딪히겠지. 튕겨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총을 빠바방 쐈는데 정말 말도 안 돼요. 총을 빠바방 쐈는데 이 총알이 원자를 다 통과해버려. 대부분 다 통과해. 6천 개를 쐈는데 6천 개가 다 통과해버려. 이거는 거의 어느 정도냐면 있잖아. 여러분들 옆에 벽 있잖아, 벽. 벽에다가 여러분들이 권총 있죠. 권총을 빵빵 쏘는데 벽에 상처가 하나도 안 나. 그러면서 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총을 계속 맞아. 거의 이 정도야. 이 총은 어 알파 입자라는 총을 쏠 수가 있어요. 원자보다 더 작은 총알이 있어.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하는 거 있지? 그런 것처럼 빠져나오는 입자가 있거든. 그런 걸 이용한 거야. 그래서
이건 거의 말도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니까 어떤 거냐면,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니까, 원자가 대부분은요, 대부분 비어 있어요. 원자 핵이 있으면 전자가 있잖아. 요 대부분이 빈 공간이라는 걸 알게 돼요. 원자는 대부분이 비어 있어. 예를 들면, 비유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비유적으로. 여러분들,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잠실 종합경기장 알죠? 운동장이야. 여기가 축구장이 있고. 응? 이 잠실 종합경기장의 크기가 원자의 크기라고 하면은 이 원자 핵은 얼마나 거냐면 이 종합경기장의 요 중심 있죠. 제일 가운데. 여기에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가 원자 핵의 크기예요. 그럼 전자는요? 전자는 이 개미 한 마리가 종합운동장을 날아다니고 있는 거야. 선생님, 그럼 나머진 뭔데요? 다 빈 공간이야. 이게 원자야. 미쳤죠?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은 게 원자라고요. 종합운동장이 원자라고 했을 때 개미 한 마리가 가운데 있어. 그게 원자 핵의 크기고 개미가 막 주변을 날아다녀. 개미보다 작은 애가 날아다녀. 걔가 전자야. 나머지 다 비어 있어요. 예, 이게 바로 원자의 크기예요. 그래서 총을 쏴도 다 지나갔던 거야. 어, 굉장히 적은 확률로 만나요. 맞아요. 총알이. 빠바방 맞아. 그래서 그 확률을 찾아내게 됐어. 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과학까지 공부하게 되면 이제 이 원자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과학자들 했던 재미있는 실험들을 공부하게 되거든? 궁금하지?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것만 알면 되잖아, 일단은. 자, 우리가 필요한 것만 알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이 원자의 특성을 기억하면 되는데 원자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겼다? 중심에 원자 핵이 있다.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주변에 누가 돌고 있다? 전자가 돌고 있다. 그리고 이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원자는 전기적으로 반드시 무슨 상태다? 중성 상태인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원자가 지금까지 발견된 원소가 몇 종류라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원소가 몇 종류라 그랬어요? 그렇지. 118종류라 그랬잖아. 모든 원자는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어요. 공통점이야. 그럼 차이점은 뭘까? 118종류의 차이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가장 작은 원자는 수소인데 걔는 어떻게 생겼냐면 중심에 플러스 입자가 하나예요. 그리고 전기적으로 중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입자도 몇 개야 되겠어? 하나여야 하는 거야. 얘가 누구냐면 수소예요. 그래갖고 얘를 몇 번이라고 하기로 했냐면 원자 번호 1번이라고 하기로 한 거야. 어떻게 정한 거냐면 원자 번호를 이 핵에 있는 플러스의 개수를 번호로 정한 거야. 왜냐면 옆에 보니까 플러스 입자가 두 개인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전자 몇 개겠어요? 두 개지. 얘가 누구냐면 2번 헬륨입니다. 여러분들 헬륨 풍선에 있는 헬륨이 얘야. 얘 몇 번이야? 2번이야. 이런 식으로 원자들이 종류가 결정이 되고 원자의 번호가 정해진 거예요. 중성이 뭐냐면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건 우리가 전기에 플러스 전기가 있고 마이너스 전기가 있잖아요. 그 둘 다 아무것도 없는 거.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는 걸 중성이라고 하는데 왜 없어지냐면 플러스의 개수와 마이너스 개수가 같을 때 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118번 우리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118번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예측이 가능하죠. 플러스 얼마일까? 118이에요. 플러스 입자가 118개가 들어있고 전자가 몇 개일까요? 118개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118번이야. 왜냐면 플러스는 플러스 118이라고 하는 거야. 마이너스 전자는 118개.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 21페이지 보세요. 3번. 3번 문제 같이 풀어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자, 헬륨이라는
원자가 있어요. 이걸 모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2번이야. 자, 이거 헬륨이 2번인 거를 중학교 과정에서는 외우진 않아도 돼. 근데 어떤 학교에서는 이거를 외우게끔도 하니까. 근데 선생님은 외우지 않는 걸로 설명할게요. 기본적으로 뭐만 알면 되냐면 플러스의 개수와 마이너스의 개수는 동일하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자, 플러스 2잖아? 그럼 원자 핵의 전하량이라는 건 얼마가 되는 거냐면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원자 핵은 플러스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앞에 항상 플러스를 써줍니다. 그럼 전자는 몇 개야? 전자의 개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전자는 이미 마이너스 입자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냐면 두 개가 되는 거죠. 지금 21쪽이에요. 자, 탄소라고 하는 원자가 있어요. 탄소는 원자 핵이 플러스 6이에요. 전자 몇 개예요, 당연히. 6개란 말이야. 산소는 전자가 8개래. 그럼 핵의 전하량 얼마일까? 플러스 8인 거예요. 모든 원자는 다 이렇게 생겼어. 마그네슘은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2야. 그럼 전자 몇 개일까? 12개라고요. 이거 어렵나요? 자, 이거 쉽다. 쉬운 사람 네 써보세요. 채팅창에다가. DM으로 네 쓰세요. 전하라는 게 뭐냐면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전하라고 그래. 이거의 크기를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가 몇 개냐, 마이너스가 몇 개냐. 좋아요. 여기까지 되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원자의 구조입니다. 자, 21쪽이고요. 음, 지웅아, 지웅이 잘하고 있어요? 공지용 잘하고 있어요? 자, A를 뭐라고 하죠? 지웅이 채팅창에 써봐요. 자, A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A 뭐라고 하죠? 다 같이 써보세요. A 뭐라고 합니까? 자, 모두에게 쓰지 마시고 DM으로 하세요. A는 원자 핵이 되는 거고요. 자, B는 뭐예요? 전자가 되는 거죠? 자, 기호를 주세요. 플러스를 띄는 건 뭐다? 원자 핵. 마이너스를 띄는 건 뭐다? 전자. 중심에 위치하는 건 누구다? 원자 핵.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건 누구다? 전자. 아, 쉽다. 자, 2번 볼게요. 자,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다. 어때? 맞죠? 원자 핵은 플러스의 합과 마이너스의 전하량의 합이 플러스가 더 크다? 아니죠. 어떻다고? 같다고. 얼마나 쉬워.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하는 거야. 자, 원자핵의 플러스의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는 원자의 종류마다 다르겠죠. 오, 민준아, 그치? 잘했어요. 건우. 재밌어? 어. 건우야, 요 채팅창에다가 그 받는 사람에다가 DM으로 해가지고 선생님 쏜셈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모두에게 안 될 수 있어요. 네, 박서빈 성이름 우리 그런 거 비난하지 않기로 했죠? 네. 태성이도 네. 태성이 고마워. 태성이가 해줬어요. 태성이가 좋은 얘기 해줬어요. 자, 모두에게 눌러서 선생님으로 병행. 이거 알려준 거잖아. 태성이가 알려준 거잖아. 음, 건우 잘했어요. 네. 자, 다 모두 잘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음, 좋아요. 됐어요? 이게 바로 뭐다? 원자야. 어려운 게 있어, 없어? 없지?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알게 된 총 118종류의 원자들 있잖아. 종류니까 원소라고 할게요. 이 118종류의 원소들에다가 지금 우리가 번호를 붙여줬다 그랬죠? 번호를 붙여주고 이제 얘들한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각각의 원소들의 원소 기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원소 기호들을 암기를 해야 한다. 와, 이게 이제 힘든 거지. 암기할 게 나와서 드디어 세계적인 약속이야. 여러분이 나한테 자꾸 싼 셈인지 몰라. 그럼 내가 얼마나 서운하겠어. 그치? 내가 여러분 이름을 불러줄 때 지웅아, 지연아, 가온아, 근영아, 이름 다나야 이름 불러주면 기분 좋잖아. 우리 원자들.
우리 물질들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가 뭐야? 원자잖아. 이 원소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네, 잠깐만요. 자, 채팅창에 그, 저기, 수신자를 선생님으로 하시고요. 선생님으로 해주시고요. 현준이 고마워. 선호야, 수신자 바꿔봐봐. 선호 수신자 바꾸고 선생님한테 DM 보내보세요. 자, 이제 모두에게 여러분들이 채팅을 치는 친구들, 모두에게 채팅 치는데 만약에 실수야. 실수면 선생님이 넘어가는데, 만약에 실수가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이 강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집중을 위해서. 어때요? 찬성하시죠? 오케이. 자,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채팅창을 잘 유심히 보겠습니다. 네. 음, 네. 성 이름 조심하세요. 자,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원소 기호를 볼 텐데 몇 페이지 보냐면 여러분들 책에 22쪽을 한번 보세요. 22쪽에 보면은 이 원소들의 기호가 나오거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까지 가면 원소 기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차피 외워야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기왕할 때 지금 1번부터 20번까지는 쭉 순서대로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울 수 있는, 순서대로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순서대로 외워주기 바랍니다. 첫 번째, 1번, 수소예요, 수소. 자, 수소풍선에 들어가는 수소. 수소의 원소 기호는 H예요. 우리가 원소 기호를 쓸 때는 얘는 반드시 한 글자 아니면은 두 글자로 돼 있고요. 앞 글자는 항상 대문자, 두 번째 글자는 항상 소문자로 쓰는 게 약속이에요. 어떻게? 앞 글자가 한 글자면 무조건 대문자. 두 글자면은, 두 글자면은 소문자로 씁니다. 네, 쉬운 암기법 알려주도록 할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수소. 영어로 보통 이제 영어로 부르는 거에 앞 글자나 중간에서 가져와요. 수소가 영어로 하이드로젠이거든? 그래서 H야, H. 야, 가장 가벼운 애니까 기억해줘야 되겠지? 1번이야, 1번. 항상 1번은 기억해주자. 수소, H. 자, 2등이 누구냐면 헬륨이에요. 2번이 헬륨. 헬륨은 영어가 헬륨이야. 근데 헬륨의 H가 수소가 이미 갖고 있잖아. 그래서 옆에 있는 E까지 가져온 거야. He. 헬륨. 어렵지 않죠? 자, 3번이 우리 지난 시간에 불꽃 반응 리튬. 리튬도 영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어를 잘하면은 이 원소교를 잘 외우잖아? 그러면은 끝말잇기에서 굉장히 유리해. 어. 헬이 나왔어. 헬륨으로 끝내버리면 돼요. 알겠어? 리튬으로 끝내버리면 된다고. 자, 리튬. 그 다음에 4번이 누구냐? 자, 어렵습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 베릴륨이에요. 베릴륨. 여러분 많이 헷갈리는 거. 베릴륨. 자, 베릴륨도 영어거든. 그래서 베릴륨은 앞글자를 따서 BE. 베릴륨. 알겠어요? 그 다음에 베릴륨 옆에 베릴륨보다 먼저 발견된 원소가 있어요. 붕소야. 자, 얘 둘이 친구야. 그래서 되게 외우기 헷갈려요. 베릴륨도 B로 시작하고 붕소도 B로 시작해. 그래서 먼저 발견된 붕소는 B라고 했고요. 거꾸로 나중에 발견된 베릴륨은 두 번째까지 써준 거야. 자, 선생님 이거 헷갈려요. 되게 헷갈리지? 자, 헷갈리지 않게 하는 법. 선생님 붕소는 B고 왜 베릴륨은 B인데 자꾸 헷갈려요. 헷갈리지? 안 헷갈리는 방법. 글자 수가 작은 게 원소 기호도 작아. 글자 수가 많은 게 원소 기호도 길어. 미쳤다리. 나중에 현아 나 선생님하고 끝말잇기 하자. 선생님 잘해요. 자, 5번까지 했고요. 자, 6번. 굉장히 중요한 거 나옵니다. 탄소예요, 탄소. 탄소 많이 들어봤죠? 탄소가 영어로 카본. C입니다, C. 굉장히 중요한 원소니까 꼭 기억하자. 우리가 꼭 외워야 될 원소, 탄소는 무조건 알아야 돼. C. 그 다음에 질소. 자, 과자에 들어있는 질소라고 그랬어요. 질소.
N. 자,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요. 과자 봉지엔 뭐가 들어있어요? 질소가 들어있죠? 과자 N 질소가 들어있다. 과자 N 질소.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순서대로 외우는 방법은 이따 또 알려줄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가 뭐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음. 그 다음에 우리가 숨 쉴 때 들이마시는 산소. 산소가 영어로 뭐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억시즌. 억시즌. 억시즌에서 왔어요. O. 쉽지, 그치? 산소는 억시즌이니까 이거 알겠지, 당연히. 음. 자, 그 다음에 이거 드디어 난해한 거 나왔다. 난이도 상 나왔어, 난이도 상. 드디어 나왔어요. 붉은색으로 쓰겠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들. 네 글자나 돼요. 그 이름도 유명한 플루오린. 미쳤다.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 플로어린. 자, 근데 여러분들 플로어린 부를 때요. 플로어린 부를 때,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요. 플로어린 부를 때, 이게 P가 아니고 F야, F. 얘가 F. 자, 플로어린. 플로어린 해보세요. 다 같이. 플로어린. 그러니까 뭐겠어? 원소기호. 플로어린. F입니다, F. 오케이. 플로어린. 자, 어려운 거 나왔죠? 플로어린. F.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네온사인이라고 들어봤죠? 네온사인 아나? 요즘엔 잘 안 쓰는데 이게 막 불빛 나면 색깔 나오는 거 있어요. 가스. 그게 네온이거든. 네온은 쉬워요. 네온이 영어의 네에서 왔잖아. 네. 네온 부르니까 네온이 네. 네온이에요. 네온. 자, 지금 플로린 말고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여기까지 못 외우는 거 있나? 없죠? 자, 그 다음. 나트륨 나옵니다. 나트륨. 11번이에요. 나트륨. 나트륨 쉬워요. 나, 나트륨 쉬워요. 그 다음에 금속 마그네슘도 쉬워요. 마그. 자, 조심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원소교가 선생님 두 글자면은 앞글자에서 두 글자 나오는 거죠? 마그네슘이니까 MA죠? 이렇게 한 친구들이 있더라고. MA 아닙니다. 마그네슘은 중간에서 따오기도 하니까 Ma 아니에요. Mg를 따왔어요. 마그네슘은 Mg예요. 자, 그다음. 자, 금속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쉬워요. 알루미늄이에요. 자, 요거는 내가 이제 이걸 읽어보라 했더니 어떤 친구가 AI요 이러는 거야. AI 아닙니다, 이거. 이거 AL이에요. 알루미늄이에요. AI 아닙니다.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규소. 자, 요거 난해한 거 나왔다. 규소. 자, 여러분 규소가 뭐냐면 반도체 있잖아. 반도체 들어봤죠? 삼성, 애플. 어. 요 반도체의 성분이 규소인데 영어로는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될 거야. 실리콘이에요. 실리콘이 여러분 규소입니다. 규소가 뭐라고? 실리콘이에요. 그래서 규소의 원소교는 요 실리콘에서 왔어요. 실리콘.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있는 애플 있고, 응? 테슬라 있고 이런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실리콘밸리라고 하잖아. 왜냐면 바로 이 반도체들이 모여 있는 IT 기업이 모여 있다. 그래서 거기를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거예요. 반도체를 실리콘으로 만드는 거야. 여러분 실리콘 하면 말랑말랑할 것 같지? 그 실리콘이 규소고 그 규소가 반도체인데 얘가 전기적인 특유한 성질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전기가 통했다 안 통했다 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반도체, 반만 도체라는 거야. 이게 바로 뭐다? 규소 실리콘. 이거 잘 안 헤어지죠? 실리콘. 자, 그 다음에 피입니다, 피. 자, 여러분 이거 안 헤어지죠? 자, 쉽게 외우는 방법. 여러분 타노스라고 아나 모르겠다. 타노스. 인피니티 스톤. 인피니티 스톤. 알겠어요?
자, 인피니티 스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자, 이거 진짜 못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황. 황이라는 원소가 있어, 황. 황이라는 원소가 영어로 sulfur라는 건데, 영어로는 이게 sulfur인데, 이 앞글자를 따서 우리가 S거든? 근데 진짜 안 외워져, 이게. 그래서, 자, 선생님 화면 보세요, 선생님 화면. 자, 선생님 화면 보세요, 화면. 음, 자, 황 S예요. 자, 화면 봅니다. 한 방에 외워지게 해줄게. 들어간다. 시작한다. 주목. 황새. 황새. 자, 알겠어요? 자, 황은 뭐다? 황새야, 황새. 황새로 기억해, 황새. 알겠어? 황새. 여러분이 평생 이제 황 안 까먹는다. 황 틀리는 사람한테는 선생님한테 아주 혼날 줄 알아요. 선생님이 지금 아주 내가 흑과거를 만들면서까지 이렇게 황새를 지금 하면서까지 이렇게 몸개그를 통해서 알려줬는데, 황 S. 이거 꼭 기억해. 황새. 까먹으면 나 서운하다. 아주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음. 그 다음에, 와, 이제 어려운 게 많이 나와요. 염소라는 애가 있어. 아까 우리 염화나트륨 할 때 염소가 있거든. 그 염소. 이 염소라는 거의 원소 기호는 뭐냐면, CL이에요. 자, 요것도 안 외워져. 자, 염소가 CL이야. 자, 요것도 선생님이 또 금방 외워지게 하지.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요. 이게 뿔 달린 염소가 있어요. 응? 이 염소가 되게 착해 보이는데 성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가까이 갔다가는 염소한테 가까이 갔다가는 큰일 나요. 염소? 큰일 나요. 알겠어요? 자, 황새와 염소 세트예요. 동물 세트. 황새. 염소 큰일 나요. 염소 우습게 봤다가는 큰일 나요. 네. 진짜 S지, 선생님. 그지? 음. 자, 그 다음에 아르곤이라는 기체가 있어요. AR입니다. 그 다음에 칼륨. 자, 지난 시간에 칼륨 불꽃색 보라색이라 했었죠. 요 칼륨의 원소 기호가 K고요. 칼슘이 20번 마지막이거든. 원소 기호가 뭐냐면 CA예요. 자, 안 헷갈려야 된다. 자, 칼륨은 K고요. 칼슘은 CA예요. 선생님 두 개 헷갈려요 하는 사람은 자, 여기 리을하고 시옷이죠. 자, 가나다라 마바사 하면은 리을이 먼저 나오고 시을이 나중이잖아. 그래서 글자 수가 더 많은 게 나중에 있는 칼슘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어,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했고요. 자, 한번 노래로 하기보다는 선생님이 암기법을 해줄게. 자, 내가 원소기를 외웠다는 걸 친구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자, 친구한테 자랑하는 걸 이용해가지고 암기를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원소 기호만 써볼게. 수소, 1번이 수소, 2번이 헬륨, 3번이 리튬, 4번이 베릴륨, 5번이 동소, 6번이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11번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이거든. 자, 순서대로 외울게요. 자, 내가 친구한테 자랑하는 거야. 나 다 외웠어. 수헬립의 수헬립의 네 글자 일단 이렇게 해보시고요. 낙서하지 마시고요. 자, 수헬립의 하고 끊으세요. 수헬립의 네 개 끊고 그 다음에 붕탄질산 앞글자만 따서 수헬립의 붕탄질산 플레 여기까지 해보세요. 시작. 수헬립의 붕탄질산 플레 자 여기까지 외우면 돼. 그 다음에
친구한테 자랑하는 거야. 자, 이거는 나만 알지? 자랑하는 거야. 나만 알지. 나만 알지. 끊어요. 자, 친구 이름이 이낙념이야. 이낙념아, 이낙념아, 수엘립의 붕탄지산 풀래. 수엘립의 붕탄지산 풀래. 나만 알지 이낙념아 칼칼. 나만 알지 이낙념아 크크 하면서 웃는 거야. 비웃는 거야. 나만 알지 이낙념아 크크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0번까지 외웠고요. 자, 이거 말고 이제 여러분에게 자, 조용히 하시고 보세요. 자, 다음 장에 보면 이거 말고도 또 많지, 그치?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이 22쪽이거든요, 여러분들. 22쪽에 위에 있는 애들. 여기 이 빨간색으로 체크한 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소들의 기호예요.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소 기호가 되는 거거든. 음. 그리고 그거 말고도 여기 많이 있잖아. 자, 요것들도 하나씩 하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돼요. 이게 암기가 안 되면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자, 봅시다. 망가니즈가 MN이고요. 자, 스트론튬 SR, 바륨 BA입니다. 자, 그다음에 철. 여러분들 철근할 때 철이야. 나트륨과 칼슘은 이름이 왜 두 개냐면은 영어식으로 옛날에 불렀던 게 있고 독일식으로 옛날에 불렀던 게 있어요. 둘 다 함께 쓰는 거야. 자, 철. 철은 Fe2라고 합니다. Fe. 자, 이거 어떻게 외우냐? 여러분들 철로 사람을 패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선생님 말 안 듣고 한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철로 패면 되는데 안 돼. 철로 패. 철 패. 자, 납은 피비린내 이렇게 기억하시고 구리 CU CU에 가면 구리 CU. 자, 아연. 자, 선생님의 여사친 중에 아연이라는 친구가 있어. 그래서 내가 아연을 부를 때 장난으로 이렇게 불러요. 아연찡, 아연찡 이렇게 불러요. 아연찡 기억하시고. 자, 아이오딘, 아이.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네 개 남거든. 자, 네 개는 하나의 묶음으로 해줄게요. 금, 은, 수은, 백금. 이 네 가지는 하나의 세트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금을 봤어. 자, 금을 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오죠? 아우, 금이네. 이름이 누가, 성이름 진짜 이름 어떻게 돼요? 선생님한테 문자 좀 주세요. 성이름, 성이름 씨, 성이름, 응? 성이름 진짜 이름 어떻게 돼? 선생님한테 보내봐. 한 번 더, 어, 자, 채팅 꺼놔도 돼요, 여러분들. 채팅 꺼서 아마 안 봐도 괜찮아. 지금 대부분 다 잘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잘하고 있는데, 몇 명만 지금 잘 아직 못하는 것 같은데, 아직 두 번째 시간이니까 괜찮아. 조금씩 좋아질 거예요. 자, 금은 AU. 자, 금 옆에 여러분 은이 있어. 금만 보다가 은을 보면은, 자, 금 보면은, 어우, 금이야 하면서 좋아하다가, 금만 보다가 은을 보면은, 에게 은이야? 그러다가, 백금까지 등장한다? 그럼 사람들이 PT에게 달려들죠? PT가 백금이에요. 자, 금, 아우, 금이네. 에게 은이네. PT에게 싸운다, 백금.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수은은 HG죠? 수소가 H였잖아. 그래서 수은은 Ag하고 비슷한 은이다.
수은 HG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소 기호들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잘했어요. 7번 보겠습니다. 23페이지 보세요. 7번 채워보세요. 자, 10초 줍니다. 각자 책에다가 채팅창에 쓰지 마시고 각자 책에다가 네, 재원이 선생님 선생님 필기한 거 올려드릴 거예요. 자, 헬륨 원소기호 뭐죠? 헬륨, 자, 리튬, 자, 과자 N, 질소. 자, 무서운 거 나왔다. 플로린. 자, Na, 나트륨, 마그, Mg. 염소한테 큰일 나요. Cl, 철로 패면 안 돼요. 아연찡, Zn. 자, 23쪽입니다. 됐어요. 자, 이게 바로 원소 기호니까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까지 22쪽에 있는 이 원소 기호들 있죠. 요것만 다 외워주세요. 요거 암기, 별표, 땡땡. 오케이. 원소 기호. 우리가 암기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됐습니다. 가정을 하고, 자, 방금 우리가 요런 H, 응? O,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원소라고 했잖아. 수소, 산소. 이런 걸 원자라고 했잖아. 원자 또는 원소라고 했죠. 원소 또는 원자라고 했잖아. 얘들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데 얘들을 합치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거든. 이런 원자나 원소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자라고 하는 거야. 분자. 자, 우리가 마시는 물. 왜요? 성 이름이 왜요? 성 이름이 어떻게 했어? 알려줘 보세요. 자, 성 이름이 선생님 지금 경고 몇 번 했는데 성 이름이 어떻게 했는데 지금? 응? 아이고 잠깐만요. 왜요? 왜? 낙서? 아, 그랬어? 그럼 선생님 경고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더 참을 수가 없네요. 우리 성희름님은 이따가 개인톡 주도록 하세요. 네, 강퇴시켰습니다. 네, 강퇴시켰어요. 네. 자, 이제 집중합니다. 네. 자,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가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마시는 물 있잖아, 물. 마시는 물은 어떻게 돼 있다? 아까 산소에 수소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거라고 했잖아. 요런 애들 우리가 분자라고 하는 거야. 원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성질을 지닌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요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분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원소, 118 종류의 원소들이 모여서 수많은 여러 종류의 분자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분자 요리가 바로 이 분자에서 가져온 거야. 그 사람이. 분자 요리가 이 분자에서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분자라고 하는 건데, 분자도 원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건데, 분자라는 건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독립된, 채팅 안 해도 돼요. 유진아. 다 강퇴했잖아. 채팅 안 해도 돼요. 자, 보세요. 독립된 입자로 되어 있는 게 분자고요. 그러면서 얘들은 자기 고유의 성질을 지닌 입자가 바로 분자예요. 그래서 이 분자들을 보게 되면 어떤 애들이 분자가 있냐면 밑에 봐봐. 22쪽의 밑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숨쉴 때 들이마시는 산소 있잖아. 이 산소가 이렇게 원자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분자로 원소 두 개가 붙어 있어요.
118개가 다 합쳐진 분자는 없고 몇 가지 원소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분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도 산소 원자가 두 개가 붙어서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기체들 있잖아. 기체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붙어 있어. 짝을 지어서 같이 다녀요. 수소도 손붙잡고 같이 다녀요. 이렇게 둘이. 물도 방금 했듯이 이렇게 H2O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분자들은 원자들이 여러 개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붙어 있어서 우리가 분자들은 이렇게 원자들이 여러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들도 식으로 써줄 필요가 있는데 식으로 써준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 분자식을 쓰는 방식은 뭐냐면 분자를 나타낸 식을 우리는 분자식이라고 아니요 분자가 되는 원자들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분자를 여기 나와 있는 분자들 10가지는 기본적으로 또 외워줘야 돼. 미안하지만 기본적으로 외워줘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많이 써먹을 거기 때문에 자 수소 우리가 수소라고 하면 수소라고 하는 원자가 있고 얘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수소 기체를 말하는 건데 이 수소 기체는 수소 원자 두 개가 붙어서 만들어졌거든. 자, 요걸 식으로 어떻게 써주냐면 요 하나의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소가 몇 개냐? 라는 것을 어떻게 써주냐면 수소 두 개로 돼 있어요 라는 걸 뒤에다가 작게 글자로 2를 써줘요. H2 이렇게. 제곱이 아니야. 아래쪽에다 쓰는 거야. 그럼 이거를 아, 얘는 수소가 두 개로 돼 있구나 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수소 분자가 세 개가 있을 수 있잖아. 요런 건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요 일단 분자 하나를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야. 아, 얘는 H가 두 개로 돼 있어. 그렇게 해주고 나서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세 개 있잖아. 그 세 개를 앞에다가 큰 숫자로 써주는 거야. 요 앞에 있는 숫자는 뭘 말하는 거냐면 분자의 개수를 알려주는 거야. 분자의 개수.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작은 이는 어떤 개수냐면 그 분자 하나를 이루는 분자 한 개를 이루고 있는 그 원자의 수를 써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음, O2라고 하면 얘는 뭘 말하는 거야? 산소 원자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O2예요. 붙어 있는 걸 이렇게 O2라고 쓰는 거야. 자, 그러면 3O2라는 건 무슨 뜻일까? 3O2라는 거, 3O2라는 건 O2. 이게 O2야, O2. O2가 몇 개 있다? 이런 게 떨어져서 세 개 있다. 이 뜻이야. 떨어져서 세 개가 있다. 떨어져서 세 개가 있다는 걸 이 앞에 3을 써주는 거라고요. 자, 23페이지 볼게요.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 자, 여기 보면 3CO2라고 돼 있죠? 이게 몇 페이지냐면은 23쪽을 보세요. 3CO2라고 돼 있지? 어, 요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CO2라고 하는 이런 분자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세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CO2는 어떻게 있는 거야? C 하나와 O 두 개로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1은 안 써주는 거야. 1은 생략. 그러니까 C 하나와 O 두 개로 돼 있다 이 뜻이야. 그럼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C 하나와 O 두 개로 돼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게 몇 개 있다는 거야? 이런 게 세 개 있다. 요걸 어떻게 우리가 써주는 거야? CO2가 세 개 있어요. 이렇게 해준다고. 자,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수업 들으세요. 네, 거의 다 끝났어, 이제. 자, 다 끝났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분자 모형과 분자식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 모형과 분자 모형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 자, 대부분 기체들은 둘이 함께 다녀요. H가 두 개 붙어 있는 어떻게 써주면 돼요? H2. 자, 산소가 두 개 붙어 있는 산소는 어떻게 써주면 될까? O2. 그죠? 자, 그 다음에 C하고 O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애가 있어. 얘는 이름이 산소가 하나잖아. 산소가 하나짜리 탄소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산소가 하나짜리 탄소, 일산화탄소라고 해요. 연탄가스가 중독될 때 바로 요 일산화탄소가 나와요. 일산화탄소. 자, 그 다음에 물, H2O 이렇게 생겼어요.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로 돼 있어요. 자,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이렇게 생겼어요. 질소 하나와 수소 세 개. 어떻게 써주면 될까? 질소 하나와 수소 세 개로 돼 있어. NH3. 이게 암모니아예요. 이거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염화수소는 염소하고 수소하고 합쳐져 있는 애를 염화수소라고 해. 외워두세요. HCl이라고 씁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자, 오존. 오존은 산소가 3개가 붙어 있잖아. 이거 어떻게 써주면 될까? O3라고 하면 되겠지. 그죠? 이산화탄소는 산소가 2개짜리 탄소다. 그래서 CO2, 이산화탄소. 자, 잘 안 헤어지는 건데, 과산화수소는 수소 2개와 산소 2개로 돼 있다. H2O2. 한번 암기해 보세요. 메테인은 여러분들 도시가스, 집에 들어오는 가스가 메테인인데, 메테인은 탄소에 수소 4개라서 C 하나와 H 4개다 CH4. 자, 이거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외우다 보면 궁금증이 생기죠. 선생님, 지금 질문 많이 들어왔는데, 선생님, 방금 염화수소를 공부했는데요. 염화수소는 H하고 Cl, 수소하고 염소가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얘를 쓸 때 우리가 HCl 이렇게 쓰는데, 얘를 ClH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미안하지만, 안타깝지만, 안 돼요. 약속이야, 그냥. 이거 그냥 우리가 약속한 거야.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너무 복잡해. 그래서 그냥 염화수소는 HCl이다라는 거를 외워주는 게 좋고 대부분 H가 하나만 있으면 H가 앞에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가 여러 개다. 그럼 뒤에 온다 생각하면 돼. 암모니아 같은 거. 근데 이게 규칙이 예외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 그래서 여기 있는 원소들은 분자들은 그냥 암기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3CO2. 다시 볼게요. 3CO2. 자, 이 분자의 이름이 뭡니까? CO2 이름 뭐예요? 외워줘야 되겠지? 이산화탄소죠. 탄소 2개짜리 탄소, 우리가 숨쉴 때 내는 기체가 바로 이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고요. 자, 분자의 총 개수는 몇 개일까요? 분자 몇 개지? 분자 수는 어디 있다고? 이런 CO2라는 게 몇 개 있다? 3개 있다. 그럼 분자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는 몇 개예요? 2개죠? 누구랑 누구죠? 탄소랑 산소, 종류를 말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분자 한 개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 자, CO2니까 C 하나와 O 2개로 되어 있으니까 원자의 개수 몇 개다? 3개다. 여기 있는 이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총 개수 몇 개냐? 자, CO2가 3개 있다 그랬어. 그러면 CO2를 구성하는 원자는 3개인데 이런 게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니까 총 9개의 원자가 있는 거죠. 잘했어요. 자, 성 이름이 선생님한테 사과했어요. 여러분한테도 사과했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번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사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자, 9번. 자, 오늘 5분만 더 할게요. 힘들지만 좀만 참아주세요. 할 게 많아서. 자, 물 H2O 이런 모양이죠. H2O 외워두시고. 자, 질소 기체죠. 질소는 뭘로 돼 있어? 똑같은 질소 원자 두 개로 돼 있죠. N2. 염화수소는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 염소와 수소 서로 다른 종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죠. HCl. 약속하자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게 하나 남았는데 여기 오른쪽 밑에 보면 22페이지 밑에 보면 자, 분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여러 분자들이 있잖아. 분자라고 하는 건 어떤 입자라고 했냐면 독립된 입자라고 했죠. 어떤 성질을 가진 독립된 입자. 지금 보면은 독립돼 있어. 독립돼 있어. 자기끼리 있단 말이야. 자, 오존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오존이 뭐냐면 오존층 들어봤죠? 오존층. 바로 그 오존층에 있는 게 바로 오존이에요. 이 산소 세 개가 붙어 있어. 얘하고 오존이랑 조심해야 될 건 산소랑 성질이 비슷할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물질이에요. 원자를, 그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가 다르면 얘는 전혀 다른 입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일산화탄소도 이산화탄소랑 전혀 다른 입자예요. 원자가 하나라도 다른 분자는 전혀 다른 분자가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자, 분자는 뭐다? 독립된 입자예요. 자, 근데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분자들이 되게 많지만 다 분자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마지막이야. 잘 들어봐. 옆에 보면 구리가 나와, 구리. 구리는 우리 전선에 사용되는 구리잖아. 구리 금속은요, 이 구리라고 하는 원자가 하나가 독립된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구리 전선으로 보이는 거거든. 이렇게 이런 애들은 우리가 분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구리는 분자는 아니야. 독립된 게 아니니까 붙어 있잖아,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런 걸 써줄 때는 우리가 분자식이라고 하진 않아. 이걸 분자식이라고 하진 않고 여러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그냥 몇 개 붙어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원소 기호 하나로만 나타내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염화나트륨 같은 거. 우리 불꽃 반응할 때 염화 땡땡, 질산 칼륨, 염화 칼륨, 염화 칼슘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애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이런 애들은 두 가지 물질이 나트륨이랑 염소랑 딱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독립된 게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 연결돼 있어요. 대신에, 대신에 얘들은 개수의 비율이 1대1 비율로 돼 있는 거야, 비율로. 그래서 그 비율을 써주기로 한 거야. Na 하나랑 Cl 하나가 만났다. 그래서 NaCl. 분자는 아니지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개수를 다 써줄 수 없다. 그래서 하나의 입자로 되어 있는 애는 그냥 원소교만 써주고 두 개로 되어 있는 애들은 비율로만 써준다. 라는 것만 기억해 되면 돼요. 자, 이것도 순서를 외워주면 되고요. 이 염화나트륨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얘들은 좀 약속이 있어. 이거는 다음 시간에 플러스 입자랑 마이너스 입자랑 만날 때 플러스 입자를 앞에서 써주는 약속이 있거든요.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온이라는 걸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가서 집에 가서 할 거는 뭐냐면 일주일 동안 할게. 첫 번째, 원소기호 20번까지 플러스 여기 있는 원소기호는 다 외워줘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 얘들아. 선생님이 황새까지 했잖아. 황은 S야. 포기하면 안 돼, 알겠죠? 그 다음, 분자. 자, 어렵지만 얘들아, 너희들 학교 가면 친구 몇 명 있어요? 한 반에 몇 명이야? 25명에서 30명 정도 되죠? 30명 되죠, 민우야? 그치? 서진아, 30명 되잖아. 30명 친구들 이름 외울 거야, 안 외울 거야? 외울 거잖아. 친구들 이름 외울 수 있어, 없어? 외울 수 있지. 그 친구들은 이름이 세 글자야. 김, 응? 김땡땡.
두 글자, 김땡땡. 이거 다 외울 거잖아, 너네들. 성까지, 이름까지 다 외울 거잖아. 왜? 친해지려면 외워야지. 앞으로, 야, 너, 저기.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놀아줘, 안 놀아줘? 안 좋아하잖아. 근데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 분자. 원소 기호는 당연하고, 지금 분자는 그 친구들의 이름이에요. 지금 여기 몇 명밖에 없어요. 10개밖에 없어, 분자 지금 10개. 이 10개도 못 외운다는 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분자는 좀 미안한 일이죠. 반 친구 30명은 외우면서 여기 기껏 나온 10개 외우기 싫어서 과학을 포기한다?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지. 기껏해야 10개예요, 여러분, 10개. 알겠어? 얘들은 딱 보고 우리가 분자 모형과 분자식 써줄 수 있는 그런 연습은 해줍시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수고.